30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과 친언니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결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58세가 된 지금도 남편 태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밥상을 준비하는 일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60세인 태수는 예전처럼 밥상 앞에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거나 지영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별것 아닌 문자 메시지도 지영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언니 미정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야, 지영아.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근처 왔다가 밥 대라 들렀다. 밥 좀 먹고 갈게. 61세인 미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는 당당하게 밥상에 앉곤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태수가 미정 앞에서는 유난히 말이 많아졌어요. 처형,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투자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 지영에게 보이지 않던 관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짧게 태수의 손목을 스쳤고 태수는 괜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식탁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지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날카롭지도 둔하지도 않은 평범한 눈동자였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지영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지영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일상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빨래를 널다가 태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라테 2잔과 케이크 한 조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자는 분명 태수였죠. 이게 뭐지? 지영은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태수는 회의가 늘어져서 늦는다고 연락했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아, 주말에 엄마 제사상 준비 좀 도와줄 수 있니? 태수하고 같이 오면 더 좋고. 미정이 굳이 남편 이름을 꺼내는 게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라면 매제는 바쁘실 텐데라며 사양했을 텐데 오히려 태수의 참석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들어왔는데 새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새로 샀다고 했지만 그 넥타이 색깔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자주빛이었는데 미정이 자주 매던 스카프와 똑같은 색이었어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지영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태수의 넥타이를 곧게 펴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태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켜졌다가 금세 꺼졌어요. 지영은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호텔 카페 영수증과 새 넥타이 그리고 미정의 전화까지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모이고 보니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지만 휴대폰을 베개 밑에 깔고 자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태수는 아침 일찍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고, 미정은 어제 엄마 제사 준비로 시장을 봐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동선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마음을 정하고 태수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이 의심을 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태수를 조심스럽게 뒤따랐죠. 태수가 내린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앞이었어요. 지영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나타났어요. 시장을 본다던 미정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유리병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붉은 카펫 위에 검은 구두 두 켤레가 나란히 서 있었고 미정이 태수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미정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우산을 더 꽉 움켜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장면을 마음 깊숙이 새겨두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에야 지영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지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인됐구나. 울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지영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에 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덮어둘 때 더 커진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둘이 언제부터였니?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은 눈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태수가 외로워하더라고.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그 한마디에 지영의 웃음이 짧게 터져나왔어요. 미안?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거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탁자 위에 호텔 영수증과 넥타이 사진을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내가 어제 본 건 우연이 아니었어. 증거를 보고도 미정은 태연히 찻잔을 들이켰습니다. 지영아, 넌 너무 가늘게만 살아왔어. 좀 더 넓게 살아봐. 그 말에 지영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넓게? 내 남편과 내 언니가 그렇게 하는 게 넓게 사는 거야?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지영은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변명 대신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리의 대상이 관계인지 집안일인지 아니면 지영의 삶 전체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라며 자신들을 감쌌고 태수는 지영이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해? 지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들을 이해한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더 이해하라고?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이해는 배신을 정당화시키지 못해. 그날 밤 미정은 잠시 어디 갈 곳을 찾아보겠다며 짐을 쌌고 태수는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혼자 침실에 누워 3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파문이 일어났어요. 미정이가 정말? 설마 그럴 리가. 피는 못 속이나 봐. 전화가 빗발쳤지만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지영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몇 달 전부터 해외 지사 프로젝트 전환 배치를 제안해 왔었어요. 그때는 집안일 때문에 어렵다고 거절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그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사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이 캐리어를 끌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영아, 잠시만 머물게 해줘. 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하지만 지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아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골목 어귀에서 태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가 풀렸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철컥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인지 시작인지 지영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얘기 좀 하자. 지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공동재산 목록, 태수의 부정행위 증거들, 그리고 미정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분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영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넣어주세요. 가족들 앞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도요.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상당히 강한 조건이네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늘 가늘게만 살지는 않거든요.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이제 지영의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가위질이 끝나자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옷장에서 태수가 평소 즐겨 매던 넥타이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정리는 내가 할 거야. 지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정리하기로 한 거죠. 미정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런 얘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활기차 보여요. 동료의 말에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미정은 친척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한 건 맞지만
태수가 너무 외로워해서 어쩔 수 없었어. 책임을 흐리고 상황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지영이는 너무 차가워. 태수 오빠가 늘 굶주린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김 권사님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사람이 30년을 어떻게 버텨냈겠어? 다른 권사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간에 그럴 일인가. 지영은 말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사진들, 아이들 입학식 때 찍은 가족사진, 태수가 수술받던 날 밤새 간병한 기록, 장롱 속에서 찾은 보험료 납입 영수증들까지 30년 동안 쌓인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차가운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내가 날 이기겠다는 거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은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와 싸우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실이 언니 등을 떠밀고 있을 뿐이지. 그날 이후 친척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미정을 보는 눈빛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고 지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과 존경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참 속 깊게 살았구나. 저런 일을 당하고도 품위를 잃지 않네. 태수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부인분의 처형과 속삭이는 소리들이 태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승진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소문이 도움이 될 리 없었어요. 미정은 혼자 원룸을 얻어 이사했지만 매일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지영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언니가 먼저 원수를 만들었어. 가족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나타났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스크린에는 호텔 CCTV 화면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메시지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태수의 회사 동료 2명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회사 접대비로 개인적인 만남에 사용하신 건 감사 대상입니다. 태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어요. 지금까지 은밀하게 진행되던 일들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을 떨며 지영을 가리켰어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해졌니?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 대답했습니다. 잔인함은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야. 삼촌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내가 너무 선을 넘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 남편을. 이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날 이후 미정의 이름은 친척들 단체 채팅방에서 사라졌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공개된 자리는 잔인했지만 그래야만 모든 일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재취업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60세라는 나이에 이런 소문을 안고 새 직장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정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은행 대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태수가 화를 내자 미정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나 혼자 이런 선택을 했겠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현실 앞에서 금세 무너져 내렸어요. 지영에게는 거의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에게서였어요. 미안하다. 한 번만 대화하자.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지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고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지영은 손녀 세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와 주말에 공연 보러 갈래? 정말요? 할머니랑 단둘이요? 세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지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빈자리를 다른 빈자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로 한 거죠. 거실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직 새싹이지만 연두빛 잎사귀가 느리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해외 지사와의 협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지영 부장님,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동료의 말에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가 선택한 하루였다. 작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이 다시 지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지영아, 한 번만 들어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하지만 지영은 문간에 서서 막았습니다. 들어올 자리는 언니가 스스로 부쉈어. 이제 와서 다시 만들 수는 없어.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사랑한 거야. 진짜 사랑이었다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훔치는 게 아니야, 언니. 빼앗아 놓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미정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태수는 결국 너한테 돌아갈 거야. 지영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 나는 승부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태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받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이 돌아올 거라고, 결국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30년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미정의 마지막 질문에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은 없어지지 않아. 다만 그 30년 위에 새로운 30년을 쌓아갈 뿐이야. 언니나 태수 없이 말이야. 닫힌 문 뒤에서 지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함에 가까웠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은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세은이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지영에게는 가장 정확한 평가였어요. 혼자가 되었지만 더 밝아졌다는 것, 그것이 지영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지영은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사내 게시판에 분기 우수 리더로 이름이 올랐어요. 회사 소식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시면서도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지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인터뷰 기사가 사내 소식지에 실리자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성단체에서, 중년층 자기개발 세미나에서,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요청해 왔습니다. 삶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동료들은 환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지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퇴근길에 지영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카락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니 오늘 받은 꽃다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꽃 향기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고요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차를 끓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5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늦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지영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 같았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드디어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게 끝인가? 지영은 미소를 지우고 대답했어요. 끝이라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미정은 멀찍이 서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법원 복도 창밖으로 늦여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한 문장씩 새겼어요. 핏줄이라도 배신하면 남보다 못하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 법원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영은 가방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오늘 이후 내 삶의 첫 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 손녀 세은이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 동생들의 응원 메시지들이었어요.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낯설지만 확실한 자신만의 길로 말이에요. 6개월 후 지영은 여성자립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때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58세에 찾아온 새로운 인생이었거든요.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현실 앞에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린 거죠. 지영은 그 소식을 들어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지영의 삶에서 과거가 되어버렸거든요. 집에 돌아와 지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작은 화분에서 자란 식물이 이제 제법 큰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초록빛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은이가 주말마다 놀러와서 할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예요. 아이의 말에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배신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중년 여성의 용기와 성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